당신은 지금까지 그 사람을 바꾸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더 친절하게 대하면, 더 이해해주면, 더 참아주면 그 사람이 변할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만 더 지치고, 더 상처받고, 더 작아졌습니다. 당신이 만난 그 사람은 아마도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는 사람, 다른 사람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피로만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들은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칼 융은 평생을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며 이런 사람들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변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자기애적 사람들을 대하는 융의 지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법 같은 말이나 빠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깊은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당신의 경계를 세우고 당신의 힘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당신에게 한 문장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 문장은 자기애적 사람의 힘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그 문장이 작동하려면 먼저 당신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강해져야 합니다. 당신이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필요했던 것이라는 것을요. 당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것, 당신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그 모든 것이 이제 명확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애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그들의 배우자가, 그들의 상사가, 그들의 친구가 자기애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남을까? 융은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답을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천천히, 깊이, 당신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요.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자기애적 사람이 누구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애와 자존감을 혼동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자기애적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자신을 위한 도구로 봅니다. 융은 이것을 팽창된 자아라고 불렀습니다. 자기애적 사람의 자아는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차지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간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자신의 연장선으로 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그 반대입니다. 융은 발견했습니다. 자기애적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는 엄청난 불안정함이 있다는 것을요. 그들의 과장된 자아는 사실 방어 기제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깊은 불안과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 그렇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이 덜 해롭지는 않습니다. 자기애적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빨아먹고
자존감을 파괴하고 현실을 왜곡합니다. 당신이 자기애적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당신은 이런 패턴들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결코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들은 비판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교묘한 것은 그들은 당신을 조종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문제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의 현실 감각을 흔듭니다. 당신은 점점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오해한 걸까? 내가 잘못한 걸까? 이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애적 사람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식을 조작하여 당신이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자신 없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에게 더 매달리게 만듭니다. 융은 이런 역동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자기애적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그들이 거짓말쟁이라면 그들은 당신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들이 이기적이라면 그들은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지적하면 그들은 화를 냅니다. 그들은 피해자 행세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공격적이라고, 불공평하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란스러워집니다. 어쩌면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일까? 하지만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단지 자기애적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정상적인 규칙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당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자기애적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당신의 노력으로는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습니다. 변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말라고요. 당신은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변할 때 관계의 역동이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바꾸는 것, 당신의 반응을 바꾸는 것, 당신의 경계를 세우는 것, 당신의 힘을 되찾는 것, 이것이 자기애적 사람을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존감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기애적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손상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자존감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당신을 비난하고 당신을 무시하고 당신을 작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그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융은 자존감을 자기 자신과의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자존감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애적 사람은 당신의 이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당신은 충분하지 않다고, 당신은 잘못했다고, 당신은 더 잘해야 한다고,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당신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참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는 당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당신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그들은 당신을 더 쉽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의심할수록 당신은 그들에게 더 의존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애적 학대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존감이 사라지면 당신은 그들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 준 정체성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은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당신 내면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깊은 자아, 융기자기라고 부른 것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은 이 진정한 자아와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애적 사람이 당신에게 씌운 거짓 정체성을 벗어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당신이 오랫동안 자기애적 사람과 함께 있었다면요. 하지만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해서 희생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자각입니다.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의 현실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걸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에 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게임에 빠져 있는 한 당신은 무력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의식하게 되면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의식화라고 불렀습니다. 무의식적인 것을 의식으로 가져오는 것. 그리고 의식화는 힘을 줍니다. 당신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안다면 당신은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당신 자신의 진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기애적 사람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이 잘못되었다고, 당신의 기억이 틀렸다고, 당신의 인식이 과장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감정은 유효합니다. 당신의 기억은 정확합니다. 당신의 인식은 현실을 반영합니다. 당신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너무 예민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경험한 것을 정확히 경험했습니다. 당신 자신을 신뢰하기 시작하세요. 당신의 직감을 신뢰하세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상한 것입니다. 당신이 불편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유효한 감정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융은 우리의 내면에 지혜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의 의식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의 직감, 우리의 꿈, 우리의 신체 감각을 통해서요. 자기애적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의 몸은 반응합니다. 당신의 위장이 아프거나 당신의 가슴이 답답하거나 당신의 머리가 아픕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안전하지 않다고요. 이 사람은 당신에게 좋지 않다고요. 그 신호를 들으세요.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신뢰하세요. 세 번째 단계는 자기 연민입니다. 당신은 자기애적 사람에게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그것을 내재화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가혹해졌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탓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은 희생자입니다. 당신은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 연민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윤건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인정하고 돌봐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자비로울 때 우리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난하고 가혹하게 대한다면 상처는 더 깊어질 뿐입니다. 당신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당신이 겪은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인정하세요. 당신이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당신은 강합니다. 당신은 용감합니다. 당신은 가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 자각, 자기 신뢰, 자기 연민이 당신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기초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당신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경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애적 사람을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경계는 당신이 어디서 끝나고 다른 사람이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정의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받아들일 것이고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를 명확히 합니다. 자기애적 사람은 경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경계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자신의 연장선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과 분리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당신의 경계를 침범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아니오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융은 건강한 관계는 건강한 경계에서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의 한계를 알고 그것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가 없다면 관계는 혼란스러워집니다. 당신이 어디서 끝나고 다른 사람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모르면 당신은 자신을 잃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삼켜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기애적 사람이 원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돌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문화에서 경계는 종종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화목과 조화를 중시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보다 앞에 두도록 가르침 받습니다. 우리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무례하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애적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의 착함을, 당신의 희생을, 당신의 침묵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배워야 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요, 경계를 세우는 법을요,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요. 이것이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고 무엇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까? 어떤 행동이 당신에게 상처를 줍니까? 어떤 말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듭니까?
시간을 내서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이 당신의 경계의 기초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경계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당신의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불편하다는 것을,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애적 사람에게 경계를 표현하는 것은 특별한 방식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설명하거나 설득하려고 하거나 그들의 이해를 구하면 그들은 그것을 조종의 기회로 봅니다. 대신 당신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내 경계입니다. 설명이나 변명 없이요. 융은 우리에게 힘은 명료함에서 나온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명확할 때 당신은 강합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을 때 당신은 힘이 있습니다. 자기애적 사람은 당신의 불확실성을 먹고 삽니다. 하지만 당신이 확실할 때 그들은 힘을 잃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결과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경계는 단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입니다. 당신이 경계를 설정했다면 당신은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침범한다면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애적 사람은 당신의 경계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진심인지 확인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경계를 밀어붙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굴복한다면 그들은 당신의 경계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하지만 당신이 확고하다면, 만약 당신이 말한 대로 행동한다면 그들은 배웁니다. 당신은 진심이라는 것을요.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게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결과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화를 끝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 기간 연락을 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그것은 관계를 완전히 끝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말한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당신이 빈 위협을 한다면 자기애적 사람은 당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일관성 있다면 그들은 당신이 더 이상 쉬운 표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처음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당신이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다면요. 당신은 죄책감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이기적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거짓 감정입니다. 그것들은 자기애적 사람이 당신에게 심어놓은 것들입니다. 당신이 경계를 세우는 것은 옳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건강합니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불편함을 통과해야 한다고요. 당신이 편안한 것만 한다면 당신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두려운 것을 해야만 당신은 강해집니다. 그래서 경계를 세우세요. 비록 그것이 어렵더라도요. 비록 그것이 불편하더라도요. 비록 자기애적 사람이 화를 내더라도요. 왜냐하면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평화가, 당신의 삶이 그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감정적 분리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애적 사람을 대처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감정적 분리는 당신이 다른 사람의 행동과
감정에 반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관찰하지만 그것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자기애적 사람은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먹고 삽니다. 그들은 드라마를 만들고 당신을 화나게 하고 당신을 슬프게 하고 당신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그 반응을 즐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의 힘은 사라집니다. 당신이 침착하게 있으면 그들은 좌절합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분리되면 그들은 당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융은 이것을 관찰자 자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안에는 경험하는 부분과 그 경험을 관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찰자 자아를 활성화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만 그것에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애적 사람은 당신의 버튼을 누르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해야 당신이 반응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당신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도 반응하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연습입니다. 매번 조금씩 나아집니다. 감정적 분리를 실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기애적 사람이 당신을 자극하려고 할 때 잠시 멈추세요. 깊게 숨을 쉬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으세요. 나는 이것에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응답할 것인가? 반응은 자동적입니다. 그것은 생각 없이 나옵니다. 그것은 감정적입니다. 하지만 응답은 의식적입니다. 그것은 생각한 후에 나옵니다. 그것은 이성적입니다. 자기애적 사람은 당신이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응답할 때 당신은 통제권을 유지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을 느끼지만 그것에 의해 지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애적 사람이 당신을 비난할 때 당신의 첫 본능은 방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설명하고 싶고 정당화하고 싶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게임에 빠지는 것입니다. 대신 당신은 침착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말을 듣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간단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혹은 당신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당신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는 분리됩니다. 이것을 회색 바위 방법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재미없고 지루하고 반응하지 않는 회색 바위처럼 됩니다. 자기애적 사람은 당신에게서 드라마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흥미를 잃습니다. 융은 우리에게 힘은 평정심에서 나온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침착할 때 당신은 강합니다. 당신이 반응적이지 않을 때 당신은 통제권을 가집니다. 자기애적 사람은 혼란을 만들어 당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이 평화롭게 있을 때 그들의 전략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감정적 분리는 또한 당신 자신을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애적 사람과의 상호작용 후 당신은 시간을 내서 재충전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을 처리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당신은 탈진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쳐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자기애적 사람은 더 쉽게 당신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을 우선순위로 만드세요. 당신의 필요를 충족시키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세요. 당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당신의 에너지를 재충전하세요. 융은 개성화 과정에서 자기 돌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볼 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자아와 연결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되찾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투사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융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며 자기애적 사람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투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밖에서 봅니다. 그리고 자기애적 사람은 투사의 대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부정적인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그들이 거짓말쟁이라면 그들은 당신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들이 조종적이라면 그들은 당신을 조종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기적이라면 그들은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비난은 종종 매우 구체적이고 확신에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맞을까? 어쩌면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일까?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격렬하게 비난할 때 그것은 종종 그들 자신에 대한 것이라고요. 그들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당신에게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당신에게 투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그들의 비난은 힘을 잃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그들의 문제로 봅니다. 투사를 알아차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기애적 사람이 당신을 비난할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이 비난이 실제로 그들 자신을 설명하는 것은 아닐까? 그들이 내게 하는 비난이 실제로 그들이 하는 것은 아닐까?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그렇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자기애적 사람은 자신이 하는 것을 당신이 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이것을 투사적 동일시라고 합니다. 융은 또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도 투사한다고요. 우리 모두는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투사를 인식하고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자기애적 사람은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투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혹은 인식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변화는 자기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자기애적 사람은 자기 인식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의 투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뭔가를 투사할 때 당신은 그것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또한 당신 자신의 투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기애적 사람에게서 본 것 중 일부는 실제로 당신 자신의 투사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융근 개성화 과정이 우리의 투사를 회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보는 것을 안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것이 실제로 우리 자신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것이 당신의 탓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기애적 사람의 행동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학대를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 자신의 부분을 소유해야 합니다. 투사를 이해하면 당신은 자기애적 사람을 더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게임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조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에 빠지지 않습니다. 6번째로, 우리는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융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이며 자기애를 이해하는 대중요합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 자신의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두운 면, 우리가 감추고 싶어 하는 특성들입니다. 그리고 융은 우리가 이 그림자를 통합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자기애적 사람의 그림자는 매우 큽니다. 그들의 모든 불안, 그들의 모든 열등감, 그들의 모든 수치심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직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밖으로 투사합니다. 그들의 팽창된 자아는 사실 방어 기제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깊은 그림자를 숨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이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실제로 자신이 결함투성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림자를 가진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는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인정하고 통합할 때 그것은 힘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부정할 때 그것은 파괴적이 됩니다. 자기애적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완전히 부정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떤 결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완벽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림자는 무의식에 갇혀 있고 그곳에서 그것은 자라고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투사를 통해 나옵니다. 자기애적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서 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결함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격렬하게 비난합니다. 당신이 자기애적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당신은 그들의 그림자 투사의 표적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인정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서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또한 가르칩니다. 우리도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기애적 사람에게 끌리거나 그들과 오래 머문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그림자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자신의 분노를 억압했다면 당신은 자기애적 사람의 공격성에 끌릴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필요를 무시했다면 당신은 자기애적 사람의 이기심을 무의식적으로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애적 학대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왜 그 관계에 있었는지, 당신이 왜 그것을 떠나기 어려웠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융의 그림자 작업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분노를, 우리의 이기심을, 우리의 질투를 인정할 때 그것들은 우리를 덜 지배합니다.
우리는 그것들과 건강한 방식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할 때 우리는 자기애적 사람의 투사에 덜 취약해집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림자 작업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유를 줍니다. 당신이 당신의 전체를 받아들일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7번째로, 우리는 이제 그 문장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기애적 사람의 힘을 파괴하는 그 문장에 대해서요. 하지만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말하는 것만으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작동하려면 당신은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당신은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투사와 그림자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그 문장은 강력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의 힘은 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당신의 내면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그것을 의미할 때, 당신이 그것을 확신할 때, 그것은 작동합니다. 자기애적 사람은 당신의 에너지를 먹고 삽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당신의 감정을, 당신의 관심을 원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관여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파괴하는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 게임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장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게임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드라마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조종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당신은 정말로 그것을 의미해야 합니다. 당신은 말만 하고 계속 같은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게임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논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드라마에 관여하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미끼를 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침착하고 분리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기애적 사람은 처음에는 이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다시 게임으로 끌어들이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그들은 더 격렬해질 것입니다. 그들은 더 많은 드라마를 만들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죄책감을 자극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확고하게 있으면, 만약 당신이 정말로 게임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깨닫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쉬운 표적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들은 당신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때 두 가지 중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포기하고 다른 표적을 찾거나 혹은 그들은 관계의 역동을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이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통제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진정한 힘은 참여하지 않는 것에서 나온다고요. 당신이 싸우지 않을 때 당신은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게임 자체를 떠날 때 당신은 이미 이긴 것입니다. 이 문장의 변형들도 있습니다.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 대화를 끝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행동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입니다. 나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말할 때 당신은 행동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당신이 대화를 끝낸다고 말하면 당신은 실제로 떠나야 합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 당신은 정말로 침착하게 있어야 합니다.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자기애적 사람은 당신의 일관성 부족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일관성 있을 때 그들은 당신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이 문장은 또한 당신 자신에게 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을, 당신이 당신의 평화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당신이 더 이상 학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약속할 때 당신은 당신의 자아를 강화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말하세요. 자기애적 사람에게 큰 소리로 말하거나 혹은 당신 자신에게 조용히 말하세요. 하지만 그것을 의미하세요. 진정으로 의미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세요. 당신이 이것을 할 때 당신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은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자기애적 사람의 게임에 갇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8번째로, 우리는 회복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기애적 학대에서 회복하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융의 가르침은 이 회복의 길을 밝혀줍니다. 자기애적 학대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파괴하고 당신의 현실 감각을 흔들고 당신의 신뢰 능력을 손상시킵니다. 당신은 혼란스럽고 아프고 때로는 자신이 미쳤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단지 트라우마를 경험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트라우마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융은 우리에게 치유의 힘은 우리 안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를 치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과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인정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학대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막힙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최소화하거나 자기애적 사람을 변호하거나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일어난 일을 인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것으로부터 치유될 수 없습니다. 진실을 직면하세요. 당신은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두 번째 단계는 슬픔입니다. 당신은 잃어버린 것을 애도해야 합니다. 당신이 원했던 관계, 당신이 믿었던 사람, 당신이 투자한 시간, 이 모든 것에 대해 슬퍼할 권리가 있습니다. 융은 슬픔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를 놓아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의 슬픔을 억압하지 마세요. 그것을 느끼세요. 울어도 괜찮습니다. 화를 내도 괜찮습니다. 이 모든 것이 치유 과정의 일부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해입니다.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의 가르침이 매우 가치 있는 지점입니다. 그의 개념들은 당신에게 틀을 제공합니다.
당신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요. 당신이 자기의 투사, 그림자를 이해할 때 당신은 일어난 일을 맥락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당신은 자기애적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이해는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통합입니다. 당신은 이 경험을 당신의 삶 이야기에 통합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일어난 나쁜 일이지만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과거의 일부이지만 그것이 당신의 미래가 아닙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은 우리의 모든 경험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빛과 그림자.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통합할 때 그것은 지혜가 됩니다. 우리는 더 깊은 사람이 되고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더 강한 사람이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재건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재건해야 합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당신의 정체성을, 당신의 관계를요. 이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능합니다. 융은 우리가 위기에서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부서진 곳에서 우리는 더 강하게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은 당신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회복 과정에서 지원을 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당신은 혼자 이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치료사, 지원그룹,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당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지원을 받으세요. 윤군 우리가 관계 속에서 치유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관계 속에서 치유됩니다. 건강한 관계는 당신에게 당신이 가치 있다는 것을, 당신이 사랑받을 만하다는 것을, 당신이 존중받을 만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간을 내서 자신을 돌보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세요. 당신의 취미를 재발견하세요. 당신의 열정을 따르세요. 당신이 누구인지 다시 기억하세요. 자기애적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자신을 잃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융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삶은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계속 배우고 계속 변화합니다. 자기애적 학대는 그 여정의 한 부분입니다. 힘든 부분이지만 그것은 당신을 더 지혜롭게, 더 강하게, 더 자비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우리는 관계를 끝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때로 자기애적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는 것이 유일한 선택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결정이지만 때로는 필요한 결정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자기 보존이 최우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만약 관계가 당신을 파괴하고 있다면, 만약 그것이 당신의 건강을, 당신의 정신을, 당신의 삶을 해치고 있다면 당신은 떠날 권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가족은 끝까지 함께해야 한다고, 결혼은 평생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학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건강과 안전이 어떤 관계보다 중요합니다. 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했다면 계획을 세우세요. 자기애적 사람은 당신이 떠나는 것을 쉽게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조종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할 것입니다.
그들은 변하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행동을 보라고 가르쳤습니다. 말이 아니라요. 자기애적 사람은 변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으로 변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떠날 때 무연락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기애적 사람과 모든 연락을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화도, 문자도, 이메일도, 소셜미디어도 없습니다. 완전한 단절입니다. 이것은 가혹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합니다. 자기애적 사람과의 모든 접촉은 그들에게 당신을 다시 조종할 기회를 줍니다. 무연락은 그 문을 닫습니다. 물론 당신이 자녀를 공유하거나 직장에서 함께 일한다면 무연락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최소 접촉을 실천하세요. 오직 필요한 것에 대해서만 소통하고 가능한 한 짧고 사무적으로 유지하세요. 관계를 끝낸 후 당신은 다양한 감정을 경험할 것입니다. 안도감, 슬픔, 분노, 후회. 이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자신에게 이 감정들을 느낄 공간을 주세요. 융근 변화는 항상 상실을 동반한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좋은 변화일지라도요. 당신은 뭔가를 잃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당신에게 좋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상실입니다. 그것을 애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또한 무언가를 얻었습니다. 당신의 자유를, 당신의 평화를, 당신의 미래를요. 이것을 축하하세요. 당신은 용감한 일을 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상처는 치유될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지혜롭게, 더 신중하게, 더 자신을 존중하면서요. 10번째로, 우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당신이 자기애적 학대에서 회복한 후, 당신은 어떻게 미래의 자기애적 관계를 피할 수 있습니까? 융은 우리가 우리의 패턴을 이해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왜 특정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는지, 우리가 왜 특정 역동을 반복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자기인식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자기애적 사람에게 끌리는 것에는 종종 우리 자신의 상처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린 시절에 자기애적 부모를 가졌고, 그래서 그 역동이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가치 없게 만드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당신 자신을 탐구하세요. 치료를 받으세요.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세요. 당신의 자존감을 높이세요. 당신이 자신을 사랑할 때, 당신은 당신을 학대하는 사람에게 끌리지 않습니다. 또한 경고 신호를 배우세요. 자기애적 사람은 초기에 특정 신호를 보입니다. 그들은 빠르게 관계를 진행시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경계를 존중하지 않고 공감이 부족하고 자신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이런 신호를 보면 주의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알아가세요. 그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지 보세요. 그들이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세요. 그들이 책임을 지는지 보세요. 융은 우리의 직감을 신뢰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만약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상한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그것이 경고할 때 주의를 기울이세요. 또한 건강한 관계가 어떤 것인지 배우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애적 관계만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건강한 관계가 어떤 느낌인지 모릅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에 기반합니다. 두 사람 모두 주고받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두려움 없이 당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필요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파트너는 그것을 듣고 존중합니다. 융은 건강한 관계는 두 개의 완전한 개인이 만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을 완성시켜줄 사람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성장할 사람을요. 당신을 구해줄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을요. 당신의 미래는 밝습니다. 당신은 이 어려운 경험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당신은 강해졌습니다. 당신은 지혜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윤군, 우리의 가장 큰 성장은 종종 우리의 가장 큰 고통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겪은 것은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당신을 변화시켰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정의 끝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당신의 진짜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이 지식을 가지고 당신의 삶으로 돌아갈 때요. 당신은 이제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 경계를 세우는 방법, 감정적으로 분리되는 방법, 투사와 그림자를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게임을 떠나는 방법을요. 이 도구들은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을 강하게 하고,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은 자기애적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들만이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변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의 반응이 변하고, 당신의 경계가 변하고, 당신의 선택이 변합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의 삶이 변합니다. 융근 개성화 과정을 평생의 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자기애적 학대는 그 여정의 한 부분입니다. 힘든 부분이지만 그것은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더 전체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희생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혹은 당신은 생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과거에 갇힐 수 있습니다. 혹은 당신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기애적 사람에게 계속 힘을 줄 수 있습니다. 혹은 당신은 그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옳은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깨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강합니다. 당신은 용감합니다. 당신은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랑받을 만합니다. 자기애적 사람이 당신에게 뭐라고 말했든 그것은 거짓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번영할 것입니다. 융의 마지막 메시지는 희망입니다. 아무리 어둡더라도 빛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치유가 가능합니다. 아무리 상처받았더라도 당신은 다시 전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자존감을 회복하세요. 당신의 경계를 세우세요. 게임을 떠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복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울렸다면, 만약 당신이 희망을 느꼈다면, 만약 당신이 변화할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를 남겨주세요. 우리가 함께 이 여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에게 알려줍시다. 당신의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당신이 편하다면 당신의 경험을 나누세요. 당신의 회복을 나누세요. 당신의 희망을 나누세요.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아무리 길고 어두운 밤이라도 새벽은 옵니다. 당신의 새벽이 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어둠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당신은 빛을 볼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게임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조종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학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식은 힘입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은 치유될 것입니다. 당신은 번영할 것입니다. 이것이 윤기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입니다.